첫 번째 가보죠. 자, 양재웅 과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가수 한희 씨와 결혼 발표를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이 30대 여성이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던 일이 있었죠.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세간에서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는데 양 원장 본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보시죠. 증인, 유가족 만나서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네, 아직 저는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당직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증인 맞아요? 어머니 송구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가 이거는요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한 것이고요.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건데 증인 인정합니까?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불고 안정차 먹이는 것이 그것이 치료입니까? 주의 의무 위반, 병원 가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7월 30일 그 연예기획사 그 소속사에서 사과문 발표했을 때 법적 책임 다하겠다,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아직 안 만났군요. 네, 양 원장은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지난 5월에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모습인데요.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했느냐는 거였는데 양 원장은 보신 것처럼 아직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환자 사망 당시 현장에 당직 의사가 있었는지 또 누가 환자에게 격리와 강박을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고요. 이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냐 이 질문에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할 뜻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 드리기 좀 점점점. 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좀 조언을 했겠죠. 자, 결국 병원 과실 아직은 인정 못하겠다.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유가족이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요. 아마 민사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이 나왔습니다. 급성 가성 장폐색. 아마도 추측컨대 이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이 투약한 그 약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사망이 발생했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고 이건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또 지금 좀 나왔지만 환자 상태를 보지 않고 지시한 측면이 보입니다. 주치의가. 이거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이 일이 있고서 그 가수 한희 씨하고 이 결혼 일정을 좀 미뤘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중주차 했다가 점점점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뒤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이리저리 만지작 굴리고 살펴보다가 왼손에 꼭 쥐는데요. 그러고는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나. 자, 주변을 쭉 스캔하더니 다시 차 뒤로 와서 왼손으로 꾹 차가 앞으로 슬슬 밀리는데요. 그러더니 아유 훨씬 보기 좋네 하면서 자신의 차로 갑니다. 자, 뭘 한 걸까요? 그렇죠. 흠집 로고 양옆으로 자, 싹 저 흰 줄 스크래치 저 두둥. 아, 진짜 막 스크래치가 가득합니다. 예. 아이고 저거 봐봐.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2012년 9월 28일이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제 차가 당산역 부근에 세워뒀는데 저렇게 긁혔던 날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네, 제보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밤에 이중 주차를 하는 건 좀 다반사고 주민들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지난 19일에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이중 주차를 했는데 다음 날 오전에 트렁크에 긁힌 흠집이 잔뜩 있었다고 해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한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그거를 손에 쥐고 차를 민 탓에 긁혔던가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 게 화가 나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냐, 이게 제보자의 주장이고요. 우선 흠집을 발견한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담당 형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저 남성과 제보자가 연락이 닿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흠집이 발견된 바로 당일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 하나가 찍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차를 밀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먼저 이쪽에다가 전화를 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짜꼬짜 왜 차를 긁었냐? 예. 라는 이 제보자의 말에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더 따지지 않고 경찰에 연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바로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낸 거, 그게 고의 같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인도의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가 무슨 짱구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 바운스 뜨근대고 있어요. 일단 차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은데. 자, 속도도 느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지만 여기는 인도인데 말입니다. SNS에 황당한 영상을 봤다면서 제보를 주셨는데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영상을 지금은 내렸다고 해요.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차는 좋아요. 차가 조금 부럽긴 합니다. 농담이에요. 이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이 좀 좋은 봐야 되는데 차에서 음악 틀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푼다. 바운스 정말 기분이 좋다. 친구가 찍어줬다라고 막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기 어딥니까? 도로가 아니에요.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바운스 해도 안 되고요. 걸어서 바운스 하십시오. 밖에서. 사람 몸으로.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삭제를 했다고 해요. 바운스 기능이 자기 차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모래에 빠졌을 때 탈출한 용도, 그 좋은 차는 맞죠. 기분 좀 날 때 친구들하고 재미를 한번 찍어봤던 건데 이게 이제 터지니까 이 영상은 내렸다고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합니다. 바운스는 도로에서. 저 인도에서는 몸으로 바운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 말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보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예. 자, 여기는 북부 간선도로. 그런데 저 앞에 번쩍번쩍 빨간 불빛 저거 뭐죠? 설마 전동 휠체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 타고 어디 가려고? 자,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오른쪽으로 갑자기 좀 트는 거 같더니 어디로 가시려고? 경적을 울리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 교수님, 그 와중에 등 뒤에 또 빨간 경광등은 달아줬어 또. 네, 저게 이제 지난 월요일 21일 밤 11시였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중에 바로 이 제보자가 저 전동 휠체어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멀리서 보니까 불이 깜빡거려서 무슨 사고 났나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전동 휠체어였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느긋하게 달려서 황당했는데 그래도 통상 이제 저런 걸 타고 다니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서 본인도 좀 천천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경적음을 울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글쎄요, 저분이 판단하시기는 한 30-40분 정도는 저렇게 달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게 보여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서 차도가 아닌 인도에만 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 느리고 폭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른 새벽 007 작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 주변을 두리번 주변을 살피기 바쁜데요. 옆으로 슬쩍 이동하는가 싶더니 벽에 딱 붙어서 숨습니다. 아, 이거 혹시 국정원 블랙요원인가요? 아, 자, 무슨 간첩이라도 잡는 겁니까? 아, 계속 그러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공병 도둑이었어요. 예, 그것도 달랑 2개, 예, 빈병 2개 들고 자전거에 딱 실더니 그대로 쌩 갑니다. 자, 며칠 뒤 이번에도 가게 앞에 출연. 잔뜩 경계를 하면서요. 아, 이번엔 또 뭐 하려고 가게 앞으로 걸어옵니다. 오더니 이번엔 하나 들고 담고 그냥 가나요? 아니 또 둘러보더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들더니 싣고 갑니다. 박 교수님, 네.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요. 네, 제보하신 분은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원래 이제 이 술을 가지고 올 때 주류업체에서 술을 상자 단위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이 나오면 그 상자에 다시 채워서 보낸대요. 그러면 상자당 4,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상자가 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CCTV를 보니까 저분이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 3시쯤 나타나서 저렇게 공병을 가져가는데요. 이걸 너무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자 14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 된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은 둘째치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공병을 가져가면 저 사람 바늘도둑이 소복된다고 나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니 뭘 공병 훔치면서 저렇게 진지해 또.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작은 엄마의 급발진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을 두고 작은 어머니한테 혼이 나서 억울한 20대 여성입니다. 하나뿐인 사촌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뭐 명절이나 기념일 아니어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척들끼리 사이가 좋거든요. 하지만 사촌 동생은 공부 때문에 명절에도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 만날 때면 좀 동생이 괜히 민망해할까 봐 뭐 공부나 시험 얘기보다는 뭐 영화, 연예인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를 했고요. 그날도 다른 친척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까 봐 일부러 다른 주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다혜, 너는 얘가 무슨 공부하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얘가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민망해져가지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말렸는데요. 괜히 민망할까 봐 일부러 안 꺼낸 거라고 해명을 해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너무 섭섭하다.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도 많다며 팁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꾸짖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일단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억울합니다. 나름 배려해서 말을 아낀 건데 작은 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어머, 작은 엄마, 혹시 저희 엄마세요? 제가 상위 친언니라도 되는 거예요? 명절에나 얼굴 잠깐 보는 사촌지간에 신경을 쓰네 안 쓰네. 잔소리를 좀 하신다는 게 좀 웃기다, 이 상황 진짜. 그러면 작은 엄마는 저 취직할 때 뭐 아는 척한 거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수험생한테는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라고요. 기껏 생각해줬더니 별꼴이야 진짜, 동그라미. 그렇군요. 아닙니다. 더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작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다혜 얘 좀 봐. 작은 엄마한테 말본새 좀 봐 이거. 아니 형님, 다혜 도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야, 암만 사촌지간이어도 너가 언니면 신경 좀 써달라는 게 이게 작은 엄마로서 못할 말이니? 하다못해 주변 공무원 친구들한테 무슨 꿀팁이라도 받아주든가. 뭐 연예인, 영화, 안 그래도 얘 공부 집중 못하는 애한테 퍽이나 좋은 소리 한다. 아이고 X. 아이고.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것인데 아마 저 작은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참고적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데 상대 마음을 읽을 때 자기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영화를 갖다 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억울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20대 여성 이분이 작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사건 반장 보시는가? 사건 반장을 계속 보시면 저런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이게 핸드 푸처 타임 이거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저희가 연휴 때 가족끼리 이제 싸움이 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굳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의뢰하신 분은 저쪽에서 아직 취직이 안 된 거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거가 예민했으니까 내가 그 주제를 피해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배려를 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쪽에서는 서운하셨던 거죠.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언니인데 좀 동생이 뭐 잘하는지 뭐 좀 도와줄 거 없는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사촌이긴 하지만 친자매처럼 지금 친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오해는 하실 수 있는데 이 언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얘 상처받을까 봐 안 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귀를 닫으시다면 그러면 이제 서로의 오해가 풀리지를 않겠죠. 박 변호사님, 예. 아유 이 친형제도 감당해야 되는데 뭔 사촌 형제까지 챙겨? 피해 의식이거든요. 지금 딸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가득한 것 같아요. 작은 어머니께서 자꾸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합격이 멀어지는데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의 꿀팁은 없어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제보자가 본인이 아는 거고 본인이 가장 더 알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앞으로는 가만히 계시면 따님 이제 합격할 건데 며칠 될 때까지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니 이 사촌 동생한테 상처를 주는 거는 이 사연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어머니인 것 같고요. 오히려 사연자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힘든 건 없는지 공부는 어떤지 좀 물어봐주고 좀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 있으면은 좀 조언도 좀 부탁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사연자가 더 잘 챙겨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라떼님, 작은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람제님은 친구들한테 꿀팁 받아서 알려줘도 간섭한다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롱님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왜 조카에게 화를 내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